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은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재미있는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다음 달부터는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 배당주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반기 배당을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올라올라에서 다뤄볼 이슈는요, 바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네. 최근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참 많이 쏟고 있는데요. 펀드 평가 회사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이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7%가 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보다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낸 것입니다. 또한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 추가 배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요,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배당주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일단 배당주라는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대부분의 이 초보 주린이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배당주는 갑자기 주는 회사만 주냐. 배당주라는 것만 사면 이 회사는 배당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원초적으로. 자, 배당의 기본적인 이 지급 유무는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요? 그렇죠. 기업이 네.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이익 가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네. 줄 수 있는 건데, 손실을 내고 있는 법인은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네. 이게 내가 원하는 회사가 이 회사는 갑자기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회사 배당주 해야지. 네. 이거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로 따지자면 약간 보너스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1차적인 어떤 이 배당주라는 건 어떤 배당주라고 우리가 고착화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의사 결정을, 즉 회사의 경영 판단을 통해서 배당을 결정할 경우에 배당주가 되는 겁니다. 네. 가령 A라는 이 회사가 지속적인 만년 적자에 시달려 있는데, 이후에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꾸준하게 장사를 좀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내 유보금이 있고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이익금이 꾸준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네. 이 부분을 갖고 주주한테 환원하는 일종의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이 배당 이익을 냈다. 올해 2021년도에 100억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면 이 100억 범위 안에서 네. 이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는 거죠. 네. 나누기 주식수만큼 해서 발행 주식에서 네. 자사주, 자기 주식을 뺀 실제 주식을, 의결권 기준의 어떤 주식을 나눠서 여기에 이제 합산되는 어떤 이 비율을 주주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준 게 이제 배당입니다. 정말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마치 보너스와 같은 것 네, 같은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통상적으로 이 배당금 언제 지급되는지, 네. 또 배당금이 높은 고배당주는 어떤 곳들로 되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국내 상장사의 이 배당 지급일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좀 연 1회 지급하는 기말 배당이 있고요, 연 2회 지급하는 중간 배당, 그리고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는 분기 배당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배당금 받는 법은요, 이 배당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분기 배당을 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요, 포스코, 한온시스템, 쌍용 C&E, 효성 ITX, 신한지주, SK텔레콤, 시젠 등 8개사입니다. 그리고요, 고배당주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이 고배당주에는 대표적으로 금융주, 정유주, 담배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볼게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로 좀 평가받는 산업군인데요. 금융업은 아무래도 이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 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아무래도 이런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높게 지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정유주입니다. 이게 사진이 좀 자동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정유주는 지난해 이제 부진한 실적 때문에 이 주주들의 배당금이 조금 대폭 축소되거나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2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또한 석유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대 정유회사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는 바로 담배 주식이라고 불리는 KTNG 하나밖에 없는데요. KTNG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정책에서 자유롭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담배가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배당금이 높은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 중에 이 네. 중간 배당 좀 끌렸어요. 왠지 연말에 받는 배당보다는 네. 그 중간에 받는 배당은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올해에는 국내 대형 금융 지주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 동시에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내 대형 금융 지주사들이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다발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금융 당국이요, 은행권의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요, 이달 말에 종료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이 금융지주 5곳과 은행 19곳에 이달 11일까지 재무 건전성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금융지주사들은요, 이 재무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후에 반기 또는 분기 배당 준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5대 금융지주 가운데서 하나금융이 유일하게 중간 배당을 매년 계속 해왔고요. 나머지 KB, 신한, 우리, NH농협금융은 정관상 중간 배당은 가능하지만 여태까지 중간 배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기 배당금을 기대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S오일의 경우 벌써 주주 명부를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이게 폐쇄 기준일로 배당 여부를 가리는 거죠? 예, 주주명부 폐쇄는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또는 임시 주주총회나 12월 말 결산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네. 자, 주주명부 폐쇄가 뭐냐?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도 주식을 사고 내일도 사고 내일 모레도 사고 어제도 사고 네. 매일 사고 팔면서 오늘의 주주가 내일의 주주는 아닌 거죠. 그렇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주주이기 때문에 네. 매일 사고 팔고의 이런 행태가 좀 빈번해지는 와중에서 오늘은 주주였지만 내일은 주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일이라는 걸 우리가 정하게 된 겁니다. 언제 기준일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우리 회사의 주주로 임명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령 주주명부 폐쇄에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 17일 명부 폐쇄 기준일 6월 17일이다. 6월 1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회사의 권리 주주로서 이 어떤 이 무상의 신조를 받거나 유상증자의 청약 조건을 충족할 수 있거나 또는 배당을 받거나 등등의 어떤 회사의 어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준일까지 어떤 주주를 정하는 명부 폐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명부 폐쇄는 그 시점에 주주 여부를 좀 가리기 위한 법적인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주 명부 폐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영스쿨이었어요. 너무 어렵네요. 간단한 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쏙쏙 알아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일,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알리는 조치겠죠? 맞죠?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6월 17일이다. 그럼 6월 17일 날 주식 사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안 돼. 며칠 영업일에 이틀 전에. 항상 이틀 전, 네. 영업일 기준입니다. 네. 나 빨간 날, 가령 월요일 날 기준일인데 금요일 날 샀으면은 이틀 전이니까 나 배당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네. 아니라 영업일 기준에, 증권회사의 어떤 결제일 기준에 우리가 2 플러스 2 영업일을 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가령 6월 17일이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해야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유의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다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이 배당주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게 코스피 고배당 500지수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코스피 고배당 50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이 상장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을 선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성 종목이요, 최근 3섭 연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또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또 매년 6월 정기 변경이 되는데요. 좀 표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부건설, 교보증권, 삼성증권, 대한제당, KT, 한솔재지, 삼성화재, 풍산홀딩스, 한전산업, SK가스, 효성ITX, 삼성전자, 오리온홀딩스, 태경산업 이렇게 14가지의 종목을 신규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오는 6월 11일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요, 좀 아직 시간이 오늘 올라라 좀 많이 남았는데요. 동부건설, 삼성증권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요, 각각 6.9%, 6.4%대로 좀 가장 높게 네.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풍산홀딩스가 5%대고요. KT, 한솔재지가 4%대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합니다. 또한 SK가스, 삼성전자 각각 3.5%, 2%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런 배당 환경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배당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들어봤는데요. 네. 대표님, 이렇게 고배당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참고하거나 이 외에도 어떻게 고배당으로 기대되는 종목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지금 HTS 잠깐 좀 보면은 이게 작년 기준의 이 배당, 우리가 좀 배당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배당금이라는 건 작년 기준의 연간 배당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배당 수익률은요, 그러니까 배당 당시 배당을 결정했던 주가 대비 배당금을 우리가 네. 이 주가의 어떤 차익비로 우리가 프로치를 나눈 거예요. 즉 네.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보너스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배당 성향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당금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령 기업이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당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럼 100억 원을 모두 주주에게 나눠주면 회사는 뭘로 장사를 하죠? 안 되죠. 100억을 다 배당을 준다? 그럼 회사는 이 연구개발을 하거나 네. 유보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상 좀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사업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뭐 차입금이 늘어난다든가 뭐 네. 부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익금 전체를 배당으로 한 게 아니라 이익금의 일부분을 주주들에게 좀 나눠주는 배당을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 프로테이지가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즉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에서 얼마 정도의 프로테이지의 배당금을 주느냐. 만약에 100억에 만약에 60억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배당 성향이 6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점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내 유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좀 필요할 때 네. 조금 이 애로사항, 자금 유동성이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적정한 비용의 회사도 사내 유보금을 좀 쟁여놓고 네. 일부금을 좀 이 투자자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행태가 좀 좋은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배당금이 많으면 이 부분을 배당 결정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뭐였죠? 자기 주식 취득이자. 배당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배당을 네.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부금을 갖고 회사의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네. 그만큼 주주들의 어떤 주가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배당액, 즉 당기순이익이 보기 좀 작으면 네. 한 20억, 30억짜리를 많은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면 뭐 주당 50원, 뭐 60원 돌아가면 그게 메리트가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차라리 나눠주기보다 자기 주식 신탁을 통해서 뭐 유지를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좋은 것인데 우리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정리해 오셨던 고배당주 50종목의 경우에는 네. 충분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당 이익률, 여기 나와 있죠. 배당 수익률의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가령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네. 많은 비중의 어떤 이 배당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간혹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 이 배당금만 보고 그렇죠. 좀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거죠. 네, 배당 수익률을 꼭 또 따져봐야 되는 가령 거잖아요. 100만 원에 9만 원이랑 네. 1,000원에 900원이랑은 다른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 대비의 배당금 비율을 우리가 예측해서 가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잠깐 이 화면을 좀 보면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좀 준비해 줬던 네. 어떤 내용들에 쭉 나와 있던 이 고배당 종목들이 좀 있었지만 네. 지금 뭐 동남화성, 서울가스, 리드코프,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동부건설 등의 이제 상위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고, 배당 성향이 또 높은 종목들은 삼양옵틱스, 텔코웨어, 신영증권. 이 중에서 동남화성은 배당 수익률도 높고 배당 성향도 가장 좋았던 네. 작년 기준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매번 배당을 주느냐, 네. 이 여부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위 50이라고 하는 거는 네. 최근의 요건이죠. 최근 3년간 꾸준한 배당, 분기 배당 또는 이 기말 배당이 중간 배당 또는 기말 배당이 있었을 것. 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매력적인 배당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배당주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예, 일단 화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HTS를 통해서 고배당률, 그 다음 배당 성향까지 잘 살펴봤는데, 네. 제가 종목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위, 최근에 작년의 배당금 기준에 올해도 예상되는 현재가 대비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예상되는, 올해도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이 투자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는 대한제당, 현대중공업지주, 동남합성, 서울가스, 한국석유, 리드코프, 메리츠화재, 동부건설, 메리츠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렇게 10종목을 제가 픽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네. 언론을 통해서 정유주가 배당에 나올 수 있다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배당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못된 겁니다. 음. 배당 성향이 높았다는 거예요. 정유주가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 즉 많은 이익을 내면 거기에 한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네. 배당 성향이 높았다는 것이 반드시 배당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작년에 배당을 못했죠. 네. 왜? 실적이 안 좋았고. 안 좋으니까. 올해 금융주도 작년에 반기 배당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반기 배당을 준비하겠다. 네. 자, 이런 어떤 요건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기에 배당을 줬다는 거는 기말에도 충분한 배당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반기에 중간 배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기말에 배당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기말 배당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기 좋은데,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몇 개 보였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 저는 봤어요. 대표님의 눈빛을 봤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올라올라 바로 배당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많이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올라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 꽉 차게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시청해주세요.